여러분, 요즘 집값 심상치 않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수도권이나 서울은요 지금 상승세로 반전한 지 오래입니다. 벌써 서울만 하더라도 한 달째 올라가고 있어요. 4주째 올라가니까요. 이제는요 강남 4구뿐만 아니에요. 강북도 마포구나 용산구가 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기 강북의 은평구, 노도강이라는 곳, 여기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독하게 봐야 될 사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응암동에 녹번역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캐슬입니다. 2023년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2층이 7억 9,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6일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3주밖에 안 지났어요. 9층이 9억 2천만 원이에요. 물론 2층과 9층의 차이는 있습니다. 2층과 9층의 차이는. 그런데 이 차이가 1억 7,800만 원 차이가 난다. 이것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억 가까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1억 가까이. 제가 2억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 실제 강북에도요 2억이 올란 곳, 2억 가까이 올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까지 서울 전역이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4주 연속입니다. 4주 연속. 5월 둘째 주에 0.01%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5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0.03, 0.04, 그리고 6월 12일엔 0.03이 올라갔습니다. 4주 연속 서울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26일 날 0.74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엄청 대조적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4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5월 22일에 0.01%가 올라갔고요. 5월 29일에는 0.05, 그리고 6월 5일과 6월 12일에는 0.0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값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 차례가 집값이 올라가는 차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본격 상승 장세가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도권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수도권도 2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6월 5일에 0.01이 올라가더니 6월 12일에는 0.02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26일 날 마이너스 0.93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제는 서울도 모자라 수도권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시장은 이해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은 떨어져요. 지방은 이게 플러스로 올라올 기미는 별로 안 보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마이너스 5.9%가 떨어진 게 최저점인데요. 1월, 2월, 3월, 4월 거치면서 우상향은 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6월 12일에 마이너스 0.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주는 마이너스 0.05고요. 낙폭은 줄여갑니다. 낙폭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지방은 떨어지는 모양새, 수도권과 서울은 올라가는 모양새, 양극화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입니다.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9월에는 91.1이었거든요. 11월에는 79.1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5월 현재입니다. 5월 현재 11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이에요. 예. 근데 100보다 아래 있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심리가 처져 있다. 이 말이고요. 100보다 위에 있을 때는 심리가 굉장히 올라와 있다. 집을 사겠다는 의도가 많다. 예. 쉽게 말하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됐다. 이런 얘기.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면 팔 사람이 자기 집값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심리지수까지 이렇게까지 117까지 기록을 하니까 시장은 이게 잔뜩 긴장하는 사람, 또 시장의 전문가들마다 어떤 사람은 데드캣 바운스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대세 상승장이 다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엇갈립니다. 대혼란의 어떤 장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지수가 좋고 또 주택 거래 매매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거래량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게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적은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상 쉽게 말하면 표준 편차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세 상승기 맞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대세 상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말입니다. 4월에 3,188건이에요. 5월에는 2,903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16일이니까 그죠? 이게 16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절반 남았으니까 또 올라간다고 쳤을 때 이게 4,00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6월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관건입니다. 4월까지 그래 올라간다. 5월까지 올라간다 치자. 6월이 만약에 또 꼬꾸라지면 역대 연평균이 6,040인데 40건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터무니없이 적다. 쉽게 말하면 초급매나 급급매나 급매가 나가는 아직 상황이고 급한 사람들이 지금 현매로 사는 게 가끔 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영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특례 보증을 해주잖아요. 대출도 엄청 싸게 낮춰주고요. 아마 그런 수요가 지금 넘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다. 시장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아직까지 일시적 반등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기로 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똘똘한 한 채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큰 흐름에 부합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을 때는요. 집을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망하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